네, 그러면 3월 1일 1주차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먼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실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실수를 보통 이런 수직선상에 나타내니까 이 수직선상에 있는 어떤 점들을 우리가 실수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계산하는 목적을 위해서, 왜냐하면 수직선에 있는 점들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기는 힘들겠죠. 수직선상에 위에 있는 두 점을 더하면은 어쨌든 새로운 실수가 될 텐데 그 실수가 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기는 힘듭니다. 수직선을 이용하면은. 그래서 어떤 계산하기 좀 편한 목적으로 우리가 실수를 어떤 무한한 소수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소수니까 당연히 정수 부분이 있을 거고 소수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유한한 소수도 당연히 어떤 뭐 무한한 소수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실수를 어떤 식으로 이해할 거냐면 무한 소수로 생각을 하고, 요 1장에 있는 내용 동안에는 우리가 실수는 그냥 소수 표현으로 생각을 해서 무한한 소수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수를 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야 하는지, 실수를 왜 더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자연수, 정수, 유리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뭐 자연수도 우리가 자연수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냥 1, 2, 3, 4, 5 하나 둘 셋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뭐 정수도 그렇고 유리수도 그렇고 다 자연수로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애들이었는데 이제 좀 특별한 상황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생각했을 때 걔가 유리수가 되냐, 그러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유리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증명 방법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미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을 테니까 제가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책에도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리수만으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숫자들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곱해서 2가 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등장하는 게 이런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좀 새로운 더 큰 수체계가 필요하다. 보다 큰 어떤 새로운 숫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걔네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뭐 어떤 실수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 이게 후반부까지 좀 가야 실수에 좀 더 많은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지만, 우선은 아직 좀 다루지 않은 것들이 많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석학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거를 배우는 과목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또 실수의 성질들을 좀 잘 배우는 과정이다,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실수를 어떤 소수점으로 표현되는 숫자, 이 책에서는 인피니트 데시멀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소수로 이해하면 됩니다. 또 프라임 얘기하는 그런 소수가 아니라 이 소수점으로 표현되는 거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직관적으로 나타내기는 되게 편하겠죠. 뭐 몇 점 몇 몇 몇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뭐 몇 가지 문제점들이랑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같은 숫자인데, 똑같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소수 표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6.68이라고 하는 숫자도 우리가 뒤에 0을 더 쓸데없이 붙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뒤에 9를 무한히 붙여서 뭐 인터넷 같은 데서 뭐 0.9999가 1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긴 하지만 우리는 수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넘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얘도 분명히 26.68이라는 숫자인데 좀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책에서는 뭐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완전히 다른 두 숫자 두 개의 표현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사실상 같다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어려운 점은 소수 표현끼리 계산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리수 두 개를 더한다, 어떤 뭐 정수랑 유리수를 더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6이랑 3분의 2를 더한 게 얼마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잘 계산할 수가 있죠. 근데 소수 표현끼리 계산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만 유한한 소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산을 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유한한 소수끼리는 우리가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더하면 됩니다. 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2.389 더하기 2.389를 한다. 그럼 이게 뒤에서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9랑 9 더해서 8이고 뭐 1 올라가서 7하고 점점점점 이렇게 뒤에서부터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역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되는 거는 무한히 뭐가 많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무한하다는 얘기는 뒤에 끝없이 이어지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런 소수점 계산할 때 뒤에서부터 계산을 하니까 뒤에 무한히 많이 있는 경우에서는 이제 시작할 지점을 찾기가 힘드니까 무한한 소수 두 개를 더해라 라고 하면은 어, 딱 떠올랐을 때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소수끼리 계산을 어쨌든 해야 되니까 계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수 체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자연수, 정수, 유리수, 뭐 실수보다 조금 작은 집합인 애들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마 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했던 게 어떤 숫자들이 있고 어떤 연산을 줍니다. 덧셈, 곱셈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그 집합이 숫자들이 그런 주어진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냐, 열려 있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거기 안에 속해 있는 원소끼리 계산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산이 잘 되는지, 계산해서 다시 그 원소의 집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무한소수끼리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으니까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약속을 해야겠죠, 정의를. 그래서 우리가 무한소수끼리 더 계산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한소수끼리 계산을 잘 할 거냐면, 무한소수를 증가하는 유한소수들로 근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 같은 것들 3.14, 1592 점점점점 나가는 애들을 이 무한소수를 그냥 숫자 하나로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이런 유한한 소수들의 근사치 3, 3.1, 3.14, 3.141 뒤에 숫자가 하나하나씩 더 늘어가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증가하는 수열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3.14, 1592 이렇게 무한한 소수인 애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어떤 증가하는 수열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없겠죠. 꼭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그렇진 않습니다. 뭐 이런 무한한 소수를 뭐 근사하는 방법이 뭐 무수히 더 많이 더 좋은 방법들도 있긴 하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증가하는 소수들, 이렇게 소수점 자리를 하나하나씩 늘려가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면 뒤로 갈수록 당연히 더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무한한 소수끼리 잘 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할 건지 한번 책에 있는 거를 따라가 보면, 파이랑 이 세제곱근 루트 2를 더해서 근사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뭐 근사값이 얼마다기보다 진짜 정확한 값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러한 파이랑 세제곱근 루트 2는 우선은 유리수가 아니죠. 당연히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얘네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거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넘어간다 치고, 얘네들은 실수, 이거 유리수가 아닌 실수이고 무한 소수로 나타내는 애들이어서 걔네들을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해요. 3, 3.1, 3.14, 3.141, 3.142로. 그리고 세제곱근 루트 2는 1, 1.2, 1.25, 1.259, 1.2599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해요. 그러면은 얘네 두 개 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왜냐면 아직은 실수끼리 더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유리수끼리 더하는 거는 예전부터 통분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리수가 아닌 실수 두 개를 더하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그래도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유한소수끼리 더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유한소수끼리 더하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3이랑 1 더해서 4, 3.1이랑 1.2 더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늘 유한소수끼리 더하는 것처럼 더하면 되니까 4.3 3.14랑 1.25 더해서 4.39 그 다음에 3.141 1.259 더해서 4.400 그 다음에 또 3.142로 1.2599 해서 4.4014 이런 식으로 유한한 소수끼리 더하면은 어떤 새로운 수열을 얻겠죠. 또 이런 어떤 새로운 수열이 될 텐데 이 새로운 수열의 근사값으로 이 새로운 수열이 여기서도 좀 더 얘가 정말로 수렴하는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긴 해야겠지만 이제 그거는 받아들인다고 하고 왜냐면은 얘네들도 뒤에 3.14159가 있을 거고 뒤에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1.2599 뭐 얼마가 있을 거고 얘네들이 파이에 가까워지고 있고 1.259 얘 뒤에 점점점 찍는 애들도 세제곱근 루트 2에 충분히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얘네끼리 더한 것도 파이 더하기 세제곱근 루트 2에 충분히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수렴한다 증명을 하라고 하면은 이제 좀 더 그런 얘기들이 필요하겠지만 세로 수열의 어떤 수렴값으로 파이 더하기 세제곱근 루트 2를 정의해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유리수가 아닌 실수 두 개 더하는 거 다 정의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각각이 무한 소수로 표현이 될 텐데 걔네들을 어떤 유한한 소수의 근사값으로 나타내고 다른 한 숫자도 어떤 유한한 소수들의 근사로 나타내서 걔네들이 더하는 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유한한 소수끼리 더한 거 그러면 어떤 새로운 수열이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이 새로운 수열들의 근사값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뭐 문제는 없죠, 그렇죠?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도 이 방금 계산해본 요 예제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아까는 숫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뭐 파이에 대한 근사값을 얘를 파이를 어떤 유한한 소수들의 근사로 나타낸다 했는데 3, 3.1, 3.14, 3.141, 3.142로 뒤에 숫자가 추가될 뿐이지 앞에 있는 숫자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근데 계산한 결과들을 보면 4, 4.3, 4.39 계속 뒤에 숫자가 붙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4.400이 됐고 여기서도 4.400 뒤에 어떤 새로운 숫자가 더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여기에서도 4.4014에 어떤 숫자가 더해지나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소수점 자리가 생길 때마다 앞에 있는 숫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얘가 정말로 수렴할까? 좀 불안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아까는 계속 뒤에 숫자가 붙어 나가니까 뒤에 숫자가 붙는다라는 거는 되게 작은 숫자들이 붙어 나가는 거니까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뭐 작은 숫자들을 더한다고 항상 수렴하는 거는 아니지만 n분의 1 같은 거는 계속 작은 숫자들 더하는데 발산하기는 하죠. 그래서 뒤에 작은 숫자들을 붙여 나간다고 정말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얘네들은 어쨌든 10의 거듭제곱꼴로 줄어드는 애들일 테니까 이게 잘 수렴을 할 텐데 새로운 소수점 자리가 생길 때마다 앞에 있는 숫자가 바뀐다면은 혹시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잘 보면은 앞에 있는 숫자가 바뀌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4, 4.3, 4.39, 4.400, 4.4014, 4.40151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이 뒤에 보면은 우선 4는 안 바뀌어요. 그렇죠? 4는 계속 4로 있고 뒤에 3도 계속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뒤에서 4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4도 또 나중에 바뀔 여지가 있기는 하죠. 그렇죠? 아까 앞에 3이 바뀌었으니까 뒤에도 뭐 하다 보면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몇 개 보니까 4.4, 얘도 4.4 얼마, 얘도 4.4 얼마.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뒤에 계산을 더 해보면은 이제 진짜로 안 바뀌는 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4.400 있으니까 뒤에 있는 4.400까지도 안 바뀌다 생각해서 다음 숫자를 보니까 4.401로 바뀌긴 했어요. 그렇지만 4.40까지는 또 계속 같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계속 계산을 해 나갈수록 앞자리가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시점이 분명히 와요. 그러니까 계속 고정이 되고 또 뒤에 숫자가 늘어나고 중간에는 좀 약간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또 어느 정도 고정이 되고 또 이렇게 바뀌다가 또 고정이 되고 하니까 얘는 언젠가는 수렴해 나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숫자 파이 더하기 세제곱근 루트 2가 우리가 뭔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얘는 이렇게 우리가 썼다 뿐이지 이 숫자가 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얘가 소수로 표현을 했을 때 얼마인지 몰라요. 소수로 표현을 왜 하냐고 하면은 우리가 실수를 어떤 무한 소수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얘를 새로 계산을 해서 어떤 무한한 소수가 나오면 얘 실수가 되는구나. 실수가 정말 맞았구나. 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에 잘 들어가는 원소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소수 표현으로 파이와 세제곱근 루트 2를 더한 숫자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호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왼쪽이 오른쪽이고 오른쪽이 왼쪽이다. 그러니까 실수를 무한 소수로 이해를 했고 이렇게 계산한 무한 소수를 얘는 새로운 실수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그럼 뭐 덧셈 했으니까 곱셈도 해야 되는데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곱셈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 더했다 뿐이지 곱하는 거로도 똑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셈에 대해서도 이렇게 실수 표현들을 소수 표현들을 잘 할 수가 있고 실수끼리 곱하는 것도 실수가 잘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어떤 increasing sequence라고 해서 증가 수열 증가하는 수열이 우리가 뭔지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게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다음 번째 항이 좀 커지는 거. 근데 뭐 한 가지 여기서 또 이 구분해서 알아야 될 거는 strictly increasing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등호, 이 등호가 될 수 있는 이거를 빼고 정말로 커지는 거. 그러니까 계속 같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increasing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strictly increasing이라고 하는 거는 등호 포함하지 않는 거. 그러면은 뭐 반대로 나중에 이제 decreasing에 대해서도 나올 텐데 감소하는 수열에 대해서도 나올 텐데 그건 뭐 부등호만 바뀌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될 거고 뭐 strictly increasing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등호 빠지고 정말로 숫자가 줄어드는 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뭐 일반항 찾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반항 찾는 거는 우리가 또 고등학교 때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퀘스천이라고 해서 보면은 어떤 주어진 수열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판별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뭐 지금 얘기하지는 않고 나중에 과제 같은 거로 낼 텐데 이제 어떤 수열이 감소하냐 증가하느냐를 판단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어진 수열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아니면은 뭐 스트릭틀리 증가하냐 스트릭틀리 감소하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몇 개 뭐 풀어보지는 않겠지만 뭐 과제 같은 걸로 한두 문제 정도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 수열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 1.3절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이 증가하는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efinition 1.3a를 보면 어떤 수열이 증가한다, 어떤 증가 수열이 수렴한다 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1.3a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숫자 l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가 어떤 소수 표현으로 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 실수를 다루고 있는데 모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실수일 텐데 그러면은 실수는 우리가 무한 소수를 이해한다 그랬으니까 얘도 어쨌든 어떤 소수 표현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적당한 소수 표현이 있을 텐데
어떤 얘가 어떤 증가하는 수열의 리밋 극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선 얘는 지금 우리가 하는 정의는 증가 수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증가 수열의 L이라는 숫자로 수렴한다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 정수나 가지고 와요. 뭐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1, 2, 3 가지고 와요. 그랬을 때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에 AN, AN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쓰겠죠. AN, A1, A2, A3.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실수니까 얘네들 각각이 다 소수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얘도 몇 점 몇 몇 몇, 얘도 몇 점 몇 몇 몇, 또 몇 점 몇 몇 몇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가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로 얘가 k번째까지는 이 L이라는 숫자랑 같아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AN이라는 증가하는 수열이 L로 수렴한다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좀 그 책에 있는 숫자 예제들을 직접 보면은 좋은데, 밑에 theorem 1.3 있는 쪽에 있기는 하지만 A0가 15.3457 6. 왜냐면 AN들이 전부 다 실수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A3는 16.347 16.745 5는 0.34748. 우선 얘가 증가수열인지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증가수열을 다루고 있어서 뭐 당연히 증가수열이긴 하겠지만, 뭐 딱 보면은 증가수열인 거 보이죠? 숫자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증가수열이긴 하고, 얘가 이제 어디론가 수렴해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아무 숫자를 하나 가지고 와요. K를 그러니까 1, 2, 3 뭐 이런 거를 아무거나 가지고 왔을 때 이 AN이 어떤 시점 이후로, 뭐 A4부터인지 A5부터인지 A6부터인지 이거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L이랑 비교를 하겠죠. 왜냐면 L이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수렴 값이니까. L과 어느 순간부터는 AN과 L을 비교했을 때 소수 K번째 자리까지 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K를 아무거나 갖고 와도 돼야 하니까. 왜냐면 정의에서 주어진 n이 인티저라 그랬으니까 뭐 어떤 정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다 성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K가 1을 가지고 와보면은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L이 우리가 정확히 아직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좀 보니까 16.3474 얼마 얼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타겟으로 하는 수렴값은 얘인데, 이제 AN이랑 L을 비교해 봤을 때 첫 번째 자리까지 같아지는 게 몇 번째 이후부터냐 보면은, 소수점 아래 첫 번째가 16.3까지니까 K가 1일 때 생각해 보면 16.3까지 같아지는 게 언제냐라고 물어보면은 A2부터는 전부 다 3.6이에요. 그렇죠? 이후로는 전부 다 16.3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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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K는 1일 때는 A2 이후부터는 L이랑 AN들이랑 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는 다 갔구나. K가 2일 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
16.34인데 언제 이후로 전부 16.34 점점점이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보니까 A3 이후부터 되네요. A3 이후로는 전부 16.34 점점점이 돼요. 그럼 세 번째로 뭐 3까지만 해볼까요? 16.347이 될 텐데 여기서도 얼마 이후부터 347이 될 거냐면 여기서도 A3 이후로는 전부 16.347 얼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증가하는 수열이기도 하고 뭐 L이라는 어떤 값으로 수렴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몇 가지 리마크라고 해서 제가 적었는데 좀 우리가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L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뭐 어떤 증가하는 수열이라고 해서 항상 수렴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수렴을 한다면은 그 수렴 값은 항상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두 숫자가 달랐다면 만약에 달랐다고 하면은 그래서 뭐 L1이랑 L2라고 하는 서로 다른 값으로 수렴을 해요. 그러면은 L1이랑 L2는 당연히 다른 숫자죠, 그렇죠? 다른 값으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다르다 그랬으니까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소수점 아래 얼마부터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 3, 4, 5, 6 이렇게 나가는 애인데 얘도 4, 6 이렇게 달라졌어요. 다른 숫자니까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분명히 얘네가 달라질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AN이 어쨌든 L1으로도 수렴하고 L2로도 수렴해서 어느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소수점 아래가 전부 다 같아야 돼요. 근데 얘는 5, 6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은 AN 여기서 AN이 L1으로 얘로도 수렴하고 얘로도 수렴하면은 어느 순간 이후로는 다 5가 돼야 되고 또 어느 순간 이후로는 다 6이 돼야 되니까 모순이겠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수렴하는 값은 유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는 게 L이 꼭 항상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증가수열이 다 수렴할 필요는 없어요. 이 다 수렴하냐? 물어보면은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처럼 1, 2, 3, 4, 5, 6, 7, 8, 9 계속 증가하는 애들은 뭐 무한히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뭐 이런 애들이 다 뭐 수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어떤 증가하는 거에다가 어떤 조건을 하나 더 줘서 수렴하게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게 이 바운디드 어버브라고 해서 뭐 위로 6에 우리말로는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위로 6에 어떤 이 개가 저도 뭐 한자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어떤 한 개 할 때 그 개자랑 같은 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위로 어떤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막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수열이 위로 6에다 바운디드 어버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숫자 b가 존재하는데 an이 전부 다 b보다 작으면은 우리가 그 수열을 위로 6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숫자를 상계, 뭐 상한, 뭐 우리말로는 뭐 이렇게 부릅니다. 뭐 상한은 하나만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상한이 유일하냐? 만약에 an이 어떤 100보다 작아요. 모든 n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an은 위로 6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an은 바운디드 어버브인데 이거를 우리가 좀 넉넉하게 1000 넉넉하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100도 상한 얘도 어퍼 바운드가 되고 얘도 어퍼 바운드가 돼요. 그래서 어퍼 바운드가 유일할 필요는 없어요.
유일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열이 바운디드 오버보다 위로 6에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정리인데 이거는 아마 오늘 1장에 있는 내용을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뒷부분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해석학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선은 뭐 양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양수이고 모든 항이 다 양수고 증가하는 수열이 만약에 위로 6에다 지금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양수고 증가하고 위로 6이면 극한이 존재한대요. 되게 그럴듯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점으로 찍는다고 하면 증가하고 있는데 바운디드 오버브라 그랬으니까 어느 특정한 지점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얘를 못 넘어가요. 얘가 어퍼 바운드여서 못 넘어가요. 근데 계속 증가는 해야 되니까 증가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못 넘어가죠, 그렇죠? 여기 찍히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얘가 뒤로 갈수록 이쪽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아까처럼 이렇게 넉넉하게 잡기도 했으니까 뭐 굳이 이쪽에 몰릴 필요 없어 뭐 이쪽에 몰릴 수도 있긴 하겠죠. 어쨌든 간에 얘가 계속 증가하긴 하는데 막혀 있으면은 어디론가 수렴을 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증명은 하진 않지만 되게 그럴 듯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왜냐면 우리가 정리를 하나 배웠으니까 양수고 증가하고 유계면 수렴한다. 요 얘기를 했으니까 몇 가지 예제들을 책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이 오일러 상수 2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당연히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2라는 숫자를 그냥 이런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정말로 수렴하는지 잘 몰라요. 저 그냥 얘를 이렇게 정의하자라 그랬으니까 뭐 당연히 수렴하니까 그렇게 정의했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 수렴하는 거 맞나? 수렴하는 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맘대로 정의한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가 정말로 수렴하는지를 이제 보이는 과정이 프로포지션 1.4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테크니컬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일 때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아까 배운 그 티어렘 1.3밖에 없죠. 그래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 양수냐 하는 거. 뭐 당연히 얘네들은 양수죠, 그렇죠? 두 번째로 증가하는지, 세 번째로 어떤 어퍼 바운드가 있는지, 그래서 위로 6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제가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오일러 상수 2라고 정의했던 거를 이런 극한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오일러 넘버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걔는 자연상수 2 뭐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오일러 상수라고 하고 뭐 오일러 상수보다는 사실 자연상수라고 더 많이 왜냐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얘가 좀 더 오일러 넘버라고 많이 부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우선은 1.5a의 프로포지션 1.5a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뭐 조화급수라고 불렀나요? 시리즈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사실 얘가 스트릭틀리 증가하는 거는 뭐 당연하죠, 그렇죠? 계속 지금 뭔가 양수를 더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같아지지는 않죠. 그렇죠? 왜냐면 뭔가를 진짜 양수를 더하고 있으니까 0을 더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뒤로 갈수록 되게 0에 가까운 애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얘네들을 계속 더하고 있으니까 strictly increase, 만약에 증가한다면은 뭐 strictly increasing 하고, 근데 6개가 아니라는 거, bounded above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많이 증명을 했던 겁니다. 저 이렇게 몇 개씩 묶어가지고 막 했던 거.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뭐 더 막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애니까, 그래서 뭔가 좀 보정을 해줘요. 뭔가를 빼. 그러면은 계속 증가하는 애에다가 이제 뭔가, 얘도 계속 증가하는 애니까, 그렇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ln은 증가함수니까 뭔가 계속 큰 숫자를 같이 좀 보정해서 빼줘요. 그러면은 뭔가 수렴할 것 같죠. 뭐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로 얘는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양수냐, 두 번째로 증가하냐, 위로 유계냐 라는 거를 보이면 됩니다. 근데 아마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ln이라는 게 어쨌든 n분의 1 같은 거를 적분한 거니까, 그리고 적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유한합의 어떤 극한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네도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뭐 책에 나와 있기도 하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도 수렴을 하니까 이 값을 특별히 이름을 뭐 올려 넘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1장에서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 1.6에 나와 있는 이 completeness property라고 해서 이제 뒤에도 책에도 당연히 강조가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해석학에서 제일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completeness를 우리말로는 아마 완비성이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완비성이라는 거, 완은 이제 완전히 뭔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빈틈이 없다. 다 이제 채워져 있다.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a는 아까 우리가 증가수열의 극한을 정리를 했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decreasing하는,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뭐 증가하나 감소하나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1.6b에서는 아까는 bounded above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bounded below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숫자보다 더 큰 거, 그러니까 아래로 받쳐져 있는 거죠. 아까는 위로 6개였으면은 얘가 위를 넘지 않는 이런 거였으면은 얘는 뭐 아래로 받쳐져 있는, 얘는 뭐 아래로 6개라고 부르고, 이거는 우리말로는 뭐 하한, 뭐 한계 할 때 그 한자일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 한이면은 뭐 하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증가수열, 그리고 뭐 위로 6에 상한, 이거에 뭐 정확히 반대되는 얘기들이니까 감소하고 아래로 6이고 한. 그러면은 여기서 theorem 1.6도 아까랑 같은 얘기입니다. 양수인 애들에 대해서 감소하고, 아까는 뭐가 있었냐면은 양수고, 증가하고 위로 6이면 수렴했는데, 여기에서는 양수고 감소만 하면 된대요. 왠지 아래로 6개가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양수라는 게 이미 아래로 6개라는 걸 뜻합니다. 왜냐면 양수라는 게 AN이 어쨌든 0보다 크다, 뭐 등호를 포함할 수도 있고, 그럼 얘는 0이 그냥 하한이 되니까 양수라는 게 이미 아래로 6개인 거를 포함하고 있어서 얘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도 우리가 증명을 하지는 않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뭐 위로 증가인 것 따로, 뭐 감소하는 것 따로 이렇게 하기는 조금 번거로우니까 얘네들을 한번 합치려고 해요. 하나의 어떤 명제로. 1.6C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는 뭐 바운디드, 어버브, 바운디드, 빌로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냥 바운디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둘 다인 거. 위로 6개이면서 아래로 6개인 거. 그러니까 얘는 이제 위아래로 다 갇혀 있는 거. 위에도 뭔가 B라는 숫자가 있고 아래도 C라는 숫자가 있어. 얘가 뭐 증가하든 감소하든 뭐 여기를 절대 못 벗어나는, 이거를 만족하면은 그냥 바운디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6개입니다. 뭐 아래로 6개, 위로 6개가 아니라 그냥 6개. 그다음에 1.6D는 모노톤하다는 거, 뭔가 우리말로는 뭐 단조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단조. 얘가 모노톤하다라는 거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거, 둘 중에 하나면은 우리가 모노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뭐 이런 거 말고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면 계속 감소하는 거, 이거를 이제 둘 다 합쳐서 모노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 그냥 통틀어서 모노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위로 6개 아래로 6개인 거 합쳐서 그냥 6개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었던 두 정리를 합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합칠 수가 있냐면 바운디드이고 모노톤하면은 수렴한다. 그래서 수렴성을 보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운디드 6개인 거, 그다음에 모노톤한 거. 그러면은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수의 어떤 완비성, 아마 여러분들이 뭐 보셨을 수도 있는데, 실수의 완비성 아니면은 뭐 완비성 공리, 요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공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사실이죠. 그걸 우리가 공리라고 얘기를 하죠. 증명이 되고 안 되고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평행한 두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이거를 증명하지는 않죠. 그냥 받아들이는 사실인 것처럼 얘도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를 증명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증명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차차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성질을 우리가 완비성, 그러니까 실수는 이제 완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계이고 단조 유계 수열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completeness proper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omplete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빠짐없이. 그래서 구멍이 없는 거.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수직선상에 실수들이 빼곡하게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실수가 빼곡하게, 그러니까 구멍이 없이.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가지고 와도 아무거나 찝으면 다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실수를 수직선에 있는 어떤 점으로 이해할 거냐, 아니면 소수 표현으로 이해할 거냐라고 했는데, 뭐 당연히 두 개가 똑같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뭐 골라서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따지고 보니까 진짜로 두 개가 똑같다. 왜냐면은 단조 유계 수열이니까 우리가 실수를 어떤 소수 표현으로 이해하면은 1.2, 3, 4, 5, 6,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실수, 무한한 소수를 1, 1.2, 1.23, 1.234, 1.2345, 얘네는 단조 유계 수열이죠. 그러니까 어디론가 수렴할 거고, 그 값을 1.2456 뭐 저런 어떤 숫자로 얘기를 하자, 으로 정의하자. 이 정의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렇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뭐 직관적으로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직관적으로 당연히 잘 받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어떤 정리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막 조건들을 얘기하죠.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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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면
이런 게 된다. 근데 그 앞에 붙어있던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 어떤 거였냐면은 꼭 모노톤 시퀀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괴이고 모노톤 하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노톤 조건이 꼭 필요한가? 얘를 조금 완화시킬 수는 없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소수 표현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를 무조건 어떤 뭐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자 소수 표현 딱 가지고 있는 그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실수만 다루고 있지만 만약에 R2 같은 어떤 실수의 어떤 순서상 우리 생각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소수 표현이 안 되죠. 뭐 두 개의 소수 표현으로 묶어놓긴 했지만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우리가 수학은 좀 일반화를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소수 표현이 잘 안 나타내는 뭐 어떤 추상적인 거를 생각하려고 하면은 잘 안 맞을 수가 있어. 우리가 했던 얘기가. 그래서 이런 소수 표현을 조금 완화시킬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소수 표현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정말 실수 그 자체로 이해를 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 차차 더 만나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제가 원래 글 써야 되는데 깜빡했지만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것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completeness property라고 해서 유괴이고 모노톤하면 수렴한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당연히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해서 꼭 유괴이고 모노톤할 필요는 없는 거는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P이면 Q이다인데 뭐 이게 항상 Q이면 P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죠. 역은 이제 성립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뭐 항상 성립 안 한다는 건 아닌데 네. 그렇지만 이거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수렴하는 수열은 유괴냐? 리밋이 있으면은 존재하면은 바운디드냐라고 하면은 요거는 맞을지 틀릴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EA인데 뭐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어떤 값 근처로 계속 모이고 있으니까 걔는 뭐 그 주위에 당연히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첫번 1주차 두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계속 대면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네, 다음 주에는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